네, 헌덕의 덕분에 엠베몰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정말 오랜만에 이런 급락을 또 보는 것 같은데 네. 양시장이 같이 밀려서 더 타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체크 포인트로 왜 하락하는지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포인트는 어디까지 빠질까인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오늘은 MTS를 열어보기가 무섭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이 저점이었으면 좋겠는데 네. 환율을 봤을 때 저희가 또 어제 추가적인 환율 하락이, 이야기했잖아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다. 다만 그 하락폭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좀 자신감 있게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 빠지는 이유를 제가 환율로 설명을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환율이 이제 요 위치에 있었고요. 오늘 또 이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돌파 초읽기. 이게 제가 오전쯤에 캡처한 거니까는 지금은 뭐 1,200원 넘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제 수출 동향 발표된 거 보여드렸었죠. 20개월 만에 무역 적자가 나오다 보니까는 이 어떤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인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어떤 이 테이퍼링 가속화가 되면서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간밤에 미국의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지금 환율이 1,200원 돌파할 거다라는 것은 일단 뭐 기정사실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를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건데 지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지금의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1,200원을 살짝 넘을 것 같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지금 이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는 어느 정도 시장에 다 반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3월 달에 금리 인상할 확률도 이미 미국 시장에 63%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돼 있는 구간에 있어서 우리가 차트상 보시면 어떤 정고점을 돌파한다고 해서 날아가고 막 그런 게 아니거든요. 1,200원을 찍은과 동시에 시장 하락은 한 번 더 나오겠지만은 아마 이 구간에서 안정을 찾기 시작할 것이고요. 지금 시장 보시면 우리 작년 같은 구간에도 환율의 안정을 찾는 이 구간하고 이 구간대 시장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이 1,200원 정도에서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다시 급등세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하락하는 이유는 환율과 관계된 어떤 파생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 환율 말고는 없다라고 본다면 환율이 1,200원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어떤 주가 하락은 거의 다 왔다. 다만 오늘이 저점이 아니라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고 다만 그 하락할 수 있는 구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저점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건데 지금 코스닥 오늘 수급 동향인데요. 지금 외국인 매도가 2,500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이 2,400억 나왔, 2,320억 나왔었거든요. 오늘 그 부분 더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 외국인 매도가 2,400억 나오고 나서 오후에 한 번도 안 나왔었는데 오늘 오전에 보면 아침에 1,000억대 나오다가 오후 동안에도 지금 2,500억까지 늘어난 건데요. 오후 시장에 이제 환율이 급등 출발했다가 안정을 찾는 듯했지만은 다시 1,200원 근처 가다 보니까는 외국인 매도 더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보시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 이만큼 안 나오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는 환율이 1,200원 넘어서 급등한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부터 매도를 하고요. 국내 시장에서 진짜 어떤 그 이탈이 나오겠죠. 다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외국인 매도가 안 나오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지금 한국의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금 어떤 큰 이탈이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샀던 것도 위로 좀 팔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에서 안정을 찾을 수가 있고 안정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팔았던 외국인들이 그대로 다시 들어올 것이고 그대로 다시 들어왔을 때 결국은 또 주도주의 재급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수급 갖고 어느 정도 하락이 대부분 좀 나온 상황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주도주를 더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하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림 하나 더 보시면은 지금 시장에서 이제 어제 나왔던 이야기가 연준에서 이 공급망 정체가 풀리고 있다. 뭐 그런 전망이 나온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이제 반도체 리드 타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주문하고 받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이 12월 달이 11월 달 대비해서 6일이 늘어나면서 25.8주로 나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 연준에서 공급망 정체가 완화되고 있다고 했지만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공급망 정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리드 타임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정체가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좀 늦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도체가 못 가는 대신에 지금 화학주가 올라가고 있죠.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반도체의 상승은 조금은 늦을 수 있다. 지금 화학주 먼저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는 살짝은 좀 미뤄뒀다가 결국 시장의 주도주였던 게임 메타버스 쪽이 먼저 반등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화학주, 이 경기 민감주 올라오고 있으니 일단은 그쪽에 집중해 있다가요. 아마 제 생각에는 1월 중순쯤 되면 그러니까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은 결국은 어떤 오미크론으로 인한 공급망 전체가 풀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반도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반도체 그다음 2차 전지 쪽을 좀 보신다면은 충분히 또 한 번에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이 가파르게 나타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게임, 또 뭐 카카오 네이버를 포함한 성장 대표 주자들이 급락이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 고민 올려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이슈의 재구성 시간에 긴급 진단 시간에 계속해서 팔로우해드리면서 시장의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힘내시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게 빨간 불기둥 옷을 입어봤는데 양봉 전환 가능할까요? 그 정도 노력이라면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힘내 보겠고요. 현덕의 덕분에 오늘은 어떤 종목이 공개될지 그 전에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잘 챙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좀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시장 빠지면서 같이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오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는 오히려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는 어제 양봉이 나왔다, 음봉이 나오는 구간에서 오히려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YJ 게임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워니멀스라는 자회사가 이 VR 신작을 이제 오클러스 2에 공급한다 그랬죠. 결국에는 이 VR,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보고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결국에는 시장의 저점을 만들었을 때 가장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게 역시나 게임 메타버스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지금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 있어서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오전장에 약간 반등세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 것들이 또 게임주였거든요. 그런 만큼 저는 오히려 이런 음봉 나왔을 때 이 주도주로 부각돼 있던 종목들은 음봉 나왔을 때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가 좀 보자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보시면 드리머스 컴퍼니 이게 제가 이제 한 2주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오늘 같은 경우 상승이 나왔다가 지금 살짝 어떤 조정 구간에 와 있습니다. 다만 이 드리머스 컴퍼니의 모멘텀이 뭐냐면은 놀면 뭐하니 이 도토리 페스티벌의 이 음원권에 대해서 유통권을 갖고 있는 건데 도토리 페스티벌이 내일 다시 하기로 확정이 됐거든요. 12월 달에 이 유재석 씨가 어떤 코로나 확진에 걸리면서 연기됐다가 1월 6일자로 확정이 됐고요. 다시 한번 지금 이제 어떤 그 원래 기존 멤버들이 내일 그 확정돼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날 그 음원이 어떤 차트에 올게 됐을 때 급등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도 지금 이 6,000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썩 좋지 못한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좀 가장 빠른, 가장 확실한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럴 수 있는 종목 2개를 또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사실 그 힘듦 뒤에 항상 기회가 오고 수익이 와주는 게 우리 시장이긴 한데 그 힘든 기간을 버텨내지 못하는 것도 또 주식시장이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혼자가 아닙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버틸 수 있고 또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현덕의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사진 3장 보기. 싸이월드에서 오픈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싸이월드가 오픈이 미뤄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실망하셨는데 맞아요. 어제 이제 이 로그인을 하면은 사진 3장을 무작위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얼마나 많이 이용할까가 좀 관심이 컸었는데 이 내용을 좀 살짝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를 시작을 했더니 어제 이제 오후 4시 42분에 서비스 시작했거든요. 자, 이 서비스가 시작되고 나서 1시간 만에 495명이 몰린 겁니다. 엄청난 이용자 숫자가 늘어간 거고요. 내용 정리가 된 걸 좀 보도록 할게요. 어제 로그인할 때마다 새로운 그 사진을 계속 보여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접속하게 된 건데 지금 1시간 만에 495만 명이 몰렸다는 얘기는 그 예전에 VIP 서비스 시작했을 때 그때 600만 명 몰렸었거든요. 1시간 만에 거의 500만 명대 몰린 것은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이다. 시장의 관심이 지금 다 이쪽에 쏠려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 3시간 전부터 이용량이 과거 최고치인
분당 6만 9천 명에 근접을 했고 서비스 시작 이후에 분당 12만 3천 명 수준을 상당 기간 유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싸이월드에 대해서 접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도토리 페스티벌이 이제 6일입니다. 내일 개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제 원래 그 도토리 도둑으로 불렸었던 유나 씨, 그다음에 에픽하이, 양정승, 노누, KCM, 그다음에 써니힐, 아이비 성시경 등 토요타에서 소스이까지 모든 출연진들이 그대로 이제 참여해가지고 내일 그 페스티벌이 열릴 예정이다라 본다면 과거에 이제 뭐 무한도전 콘서트라든가 뭐 자유로 콘서트 이런 것들이 항상 그런 콘서트 하고 나서 다음날 음원 차트 올킬했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도토리 페스티벌이 어떤 추억의 명곡을 지금 또 재오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아마 차트 올킬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봤을 때 제가 조금 전에 드리머스 컴퍼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또 하나의 종목을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려 보도록 할 것이고 이 어쨌든 이 모멘텀이 좀 가장 빠르고 강하기 때문에 시장과는 무관하게 또는 시장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 번에 딱 하고 문 열었으면 그 파장이 더 컸을 텐데 네. 할 듯 안 할 듯, 네. 할 듯 안 할 듯 계속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서 그렇죠. 힘들었던 이슈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씩 예상대로 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 이슈에 부각받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이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네. 원래 기존 첫 번째 대장주였습니다. NHN벅스. 바로 이제 싸이월드의 BGM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처음에 싸이월드 때문에 가장 먼저 올랐던 회사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 조정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NHN벅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거의 100% 가까운 수익을 올렸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또 매수 관점을 말씀드리는 건데 싸이월드 관련 대장주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 음원 서비스 업체인데 싸이월드 미니홈피의 이 BGM 서비스를 구축하는 게 주 사업 내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싸이월드 시장 가치가 지난번 나왔을 때 3조 6천억으로 분석이 됐었거든요. VIP 그 서비스를 열었을 때 600만 명 넘게 접속했었고요. 이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틱톡이라는 어떤 접속자와 비교했더니 그걸로 이제 어떤 단순히 계산을 해보니까는 싸이월드의 이 시장 가치가 3조 6천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쨌든 싸이월드 그 내일 도토리 페스티벌이 있어서 어떤 음원 차트에서 상당한 어떤 순위로 올라간다 한다면은 관련 내용들이 또 더 좋아질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실제 이 싸이월드뿐만이 아니라 이 NHN벅스가 유명 유튜버죠. 이 제이플라 소속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제이플라가 아실 만한 분은 아실 텐데 그 유명 가수의 음악을 어떤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로 다시 불러서 어떤 이 유튜버 조회수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분인데 2017년도에 공개했던 에드 시런의 그 셰프 오브 유라고 해서 아마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이제 3억 1천만 건이 나왔고요. 구독자가 1,740만 명입니다. 그분이 있는 이 제이플라의 소속사에 투자하면서 NHN벅스가 이제 엔터까지 또 확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싸이월드 관련 주기도 합니다만은 엔터주로도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오늘 시장 빠지면서 같이 좀 하락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지금 한번 급등 나왔었고 제가 이 NHN벅스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고 27,000원까지 가면서 거의 100% 가까이 수익 나왔던 건데 지금 조정받은 상황 요 가격까지 다시 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종목을 지금 저는 매수로 말씀드리겠고요. 이게 어쨌든 내일 이 도토리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음원 차트가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단기 목표가 24,000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NHN벅스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7,000원. 사실 이 이슈를 가지고 저희가 공략을 한다면은 가장 일대 대장을 공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NHN벅스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또 올랐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게인 NHN벅스의 상승을 기다려볼까요? 그렇죠. 지금 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가면은 한 3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음원 차트만 올킬 된다면 전 솔직히 그럴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보는데 주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이런 시장에서 좀 저희에게 기운을 듬뿍 가져다 줄 수 있는 NHN벅스가 되었길 바라면서 두 번째 한덩이 덕분에 키워드도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조선주. 아니 사실 시장이 이렇게 힘든데 오늘 건설, 기계, 조선주들이 선방하고 있어요. 그렇죠. 경기민 감소가 올라가는데 제가 이 현덕이 덕분에 시작한 거라서 조선주는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경기민 감소가 좀 안 좋았던 부분이 많았는데
바닥을 충분히 다졌고 어제부터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이 조선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에 2차전지에 올라갈 때 원가도 많이 올라갔지만 거의 그대로 판가로 옮겼을 때, 그러니까 판가로 전가시켰을 때 그런 모멘트가 좀 컸었는데 바로 조선주의 판가가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좀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조선업계가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까라는 그런 기사인데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엄청난 수주가 나왔거든요. 근데 후판값이 오르다 보니까는 엄청난 수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흑자로 전환이 안 된 겁니다. 이번 연도 같은 경우에는 이 후판값이 다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도 잘 되고 있다 보니까는 올해는 흑자 전환 가능할까라는 내용인데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주 목표를 평균 45% 넘어서 달성을 한 겁니다. 자, 보통 이 수주 목표를 채우기만 하다가 성공한 건데 그걸 넘어서 45% 초과 달성한 거죠. 실제로 조선 빅3가 이제 457억 달러 수주하면서 목표치 317억 달러보다도 45% 초과 달성했고요. 2013년 이후에 8년 만에 이 수주 목표를 넘겼지만은 급등한 후판 가격 때문에 흑자 전환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 빅3가 올해 흑자 전환에 도전한다는 이야기인데 그 후판 가격이 이제 이 LNG 선박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흑자 전환에 관건일 것이다. 지금 그 후판 값을 보시게 되면요. 톤당 237달러까지 치솟았던 철강석이 지금 110달러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철강업계가 후판값을 다시 내릴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 원료인 철강석이 237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 110달러까지 내려와 있다 보니까. 그래서 후판값을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보통 이제 조선사들이 그 계약을 할 때 후판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어떤 충당금을 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후판값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 충당금이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는 최소한 흑자 전환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 그 중에 제일 좀 그 싼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 가장 싼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가격적인 부담도 덜한 종목을 이럴 때 접근해 보자. 이번에 현덕이 덕분에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소개한 조선주라고 했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한국조선해양인데 이 조선 빅3 중에서 지금 그 초과 수준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가는 가장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렇기 무거워서 때문에 그런가요? 무거운 부분도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최근에 좀 수주 발표한 게 현대기포조선이다 보니까 오늘 그 종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큰 상승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좀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1조 6,007억 규모의 새해 첫 수주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 소재 선사하고 LNG 추진 대형 컨테이너선 6척하고 아시아 소재 선사하고 대형 LNG 운반사 한 척, 그다음에 이 오세아니아 선사하고 컨테이너선 3척 등 총 10척을 수주하면서 일단 첫 해 수주에 성공을 했고요. 작년 수주가 이제 아까 평균이 45%라고 했잖아요.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연간 목표치 52% 나오면서 다른 조선주보다도 더 많은 그 목표 수주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탄력이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가 상승세가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이 성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지금 현대유포 같은 경우 보면은 프리미엄이 10% 붙어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싸게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비싸게 계약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많은 이익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매출도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지금 대부분 이 어떤 선사들이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이 조선주들의 수익이 좀 꽤 잘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조선주 보시면은 그 현대 쪽에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 다른 종목 대비 못 갔지만은 실제로 이제 초과 수준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본격적인 상승이 들어갔을 때 어떤 탄력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좋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1차 목표가로 12만 원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 손절가는 9만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9만 원 그리고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처음으로 소개해드린 조선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종목까지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어떻게 보면은 강한 핫 이슈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고 이제 갈 때가 된 종목이 나왔어요. 그 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들어볼까요? 제가 어제 시황 얘기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황이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제가 올려놓은 시황을 다시 한번 보신다면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마
전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제 채널도 검색하시면 바로 볼 수가 있고 지금 50분짜리 동영상 올라가 있으니까요. 네. 그것만 보시고 시장 대응 전략을 한번 좀 세워보시면은 아마 1월 달에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무료 방송은 없고요. 네. 기존에 올려놓은 이 시황 정보 영상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에게 힘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